꾸준히 올린 것도 아니고 정말 10개 정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한 500 정도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롯데도 백화점 매각한다고 그러고 삼성도 주가가 좀 떨어지고 제가 최근에 거래하던 거래처도 문을 닫는다고 그러고 정말 안 어려운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도 정말 잘 팔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에서 요즘 잘 팔리는 카테고리는 바로 식품입니다. 오히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차려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하기 좋은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셀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데요. 저도 식품을 위탁으로 한번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테스트 삼아 거의 올려본 거기 때문에 꾸준히 올린 것도 아니고 정말 10개 정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한 500 정도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상품을 많이 올린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매출을 냈었는지 어떤 상품을 올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경쟁 강도가 좋다라는 점입니다. 경쟁 강도가 뭐냐 하면요. 상품 수와 검색량을 비례해서 숫자로 나타낸 지수인데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경쟁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경쟁이 낮으면 당연히 내 상품이 판매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식품 카테고리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검색량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빼빼로 나오고 가메기 나오죠. 자, 가메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0.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품을 위탁으로 한번 올려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계절성이 있고 경쟁 강도가 0.05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상품 수가 2만 개 정도 나와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51만 개. 자, 그리고 로켓 배송 비율이 8% 밖에 되지 않고요. 자, 근데 지금 검색량이 38만 회, 작년 검색량은 124만 회, 굉장히 상품 수에 비례해서 검색량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좋은데요. 제가 식품 위탁 사이트를 미리 사업자 인증하고 가입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에 한번 과메기를 검색해 볼게요. 자, 가메기를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가메기 상품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품을 올리면 내가 검색량이 많지만 상품 수는 적은 그런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조금 더 키워드를 더 볼까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좀 내려보면 뭐 절임 배추, 자, 절임 배추 검색해보면 절임 배추도 이렇게 나오네요. 절임 배추도 판매할 수 있고. 자, 절임 배추도 보면 경쟁 강도가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대봉감. 대봉감도 나오네요. 이렇게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들을 검색하면 이게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식품 도매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품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어떻게 올렸는지, 어떻게 판매를 시작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판매할 상품을 이렇게 켜두시고요. 셀러라이프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이미지 수집이 가능해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 추출하기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새 탭에서 이미지가 뜨는데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을 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는 상세 페이지에 쓰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이즈를 보시고 선택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을 받고요. 저는 윈들리로 상품을 등록을 했거든요. 왜냐면 유입수도 볼 수 있고 여러 사이트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으니까요. 상품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상품 수동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상품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위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상품명 작업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단어들만 가져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로 활용을 해가지고 상품명을 지어볼게요.
어디에서 가져오는 상품인지도 나와 있는데 지역명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지역명도 넣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원본 상품 링크는 제가 수집한 도매 사이트 링크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추가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이 추가가 되고요. 자, 여기 태그도 뭐 대본감이나 홍시 해가지고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추가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그룹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수로 기준을 잡고 등록해 줘야 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직접 입력하고 그다음 중량 같은 경우는 농산물 중량 그대로 옵션명에 넣고 1kg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필수 입력 단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한 개면 한 개, 한 세트면 한 세트, 한 박스면 한 박스 꼭 여기다가 정해진 단위로 끝나게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옵션까지 다 되었고 판매가 옵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옵션에 대한 판매가만 정해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쓰는 판매가 계산기가 있는데 수수료라든지 뭐 부가세나 종소세, 그 다음에 뭐 마진율이랑 로스율까지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그냥 반품이 돼버리면 손해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주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원가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판매가를 제가 적절하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마진율이 적당한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배송비 있는지 확인하고 무료네요. 자, 13,900원 정도 하니까 마진율이 이렇게 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를 설정해 볼게요. 자, 원가는 8240.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또 이렇게 첨부를 해줍니다. 상세 페이지. 자, 그렇게 하고 업로드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업로드를 하면 바로 판매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만 하면 또 판매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셀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리 상품 개수가 검색량보다 적다 해도 그래도 상품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순위를 올리려면 가구매나 가리뷰 정도를 한 2개, 3개 정도 조금만 달아두어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식품은 더더욱 이미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맛이잖아요. 맛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리뷰가 없는 것들은 아무래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품 개수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리뷰를 조금 달아준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정성을 들이는 게 유리해요. 저도 이렇게 해신탕이라는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리뷰를 한 3, 4개 정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반응이 오고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또 순위가 그냥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이제 구매가 일어나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따로 해준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늘려나갔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 위탁과 같이 매출을 묶이게끔 한 사업자로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를 분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업자를 추가로 만드실 때 주소지가 필요하시면 밸런스 스페이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누적 계약 1만 건 그리고 재계약률 98%나 되는 신뢰도 있는 업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사업자가 준비되어 있으시거나 또는 매출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이런 식품 위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구매 대행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일본 구매 대행이나 위탁까지 확장하게 된 계기는 그냥 중국 구매 대행 소싱 하다가요. 이런 키워드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경쟁 강도가 낮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 꼭 올려봐야겠다 해서 사업자를 부랴부랴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업자에다가 이거를 상품을 바로 올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구독자분들도 이런 해보고 싶다,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리스크 낮은 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